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B2B, 콜드콜링, 특히 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수백 명의 SDR, 그러니까 영업개발 담당자들을 직접 코칭하신 베테랑 매니저의 경험이 담긴 유튜브 영상인데요. 네, 아주 실전적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콜드콜링, 생각만 해도 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막연한 두려움을 좀 깨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접근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결국 어떻게 하면 통제권을 갖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까지 한번 보죠. 네, 자료를 보니까 처음 콜드콜링 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하게 겪는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화를 딱 걸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는 거. 그거 정말 흔하죠. 네. 그리고 교과서적인 방식 있잖아요. 개방형 질문을 해라, 먼저 허락을 구해라. 이런 게 오히려 좀 어색하고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맞아요. 대화 리듬도 막 놓치고. 심지어 통화가 잘 안 풀렸을 때 도대체 뭘 개선해야 하는 건지 그것조차 모르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고요. 그렇죠. 노력은 하는데 실력은 안 느는 것 같고 그런 좌절감.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분석이 그 근본 원인이 단순히 기술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명확한 게임 플랜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프레임워크 부재죠. 아, 계획이 없어서. 네. 생각해보면 상대방은 자기 일 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은 건데, 다짜고짜 막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면 당연히 좀 방어적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불편하겠죠. 그래서 많은 SDR 분들이 결국엔 콜드콜링을 좀 포기하고 그냥 이메일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자료에서도 아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막막함, 이걸 돌파할 방법은 대체 뭘까요? 자료에서는 미팅 요청을 안 하면 성공률은 그냥 0%다. 이 깨달음에서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던데요. 네네, 그게 아주 중요한 마인드셋 전환 같아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통화를 이끌어야 한다 이런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가치 제한 프레임워크예요. Value Statement Framework. 가치 제한 프레임워크요. 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통화의 주도권을 내가 딱 잡고 먼저 나의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한 다음에 미팅을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왜 당신 시간을 뺐을 자격이 있는지 그걸 증명하는 책임이 전화를 건 나한테 있다는 거죠. 아, 증명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쵸. 이 프레임워크는 크게 세 부분인데요. 오프닝, 가치 제한, 그리고 클로징. 오프닝, 가치 제한, 클로징. 네, 오프닝에서는 추정적 형식성이라는 걸 쓰는데요. Assumptive formality. 어떻게 지내세요? 같이 아주 짧고 그냥 의례적인 인사를 약간 하강 억양으로 빨리 던지는 거예요. 아, 빨리요? 네, 상대가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네, 괜찮습니다 정도로 답하게 유도한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 신호를 주는 거죠. 시간 낭비를 줄이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 30초간의 가치 제한,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30초요? 네, 짧게요.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왜 하필 당신에게 연락했는가? 그리고 그래서 뭘 원하는가? 미팅.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해야 돼요. 누구인지, 왜 당신인지, 뭘 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재무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면 저는 오오 솔루션의 오오입니다. 저희는 귀사와 같은 리테일 기업들이 그 엑셀 작업 시간을 줄이고 월말 재무 보고를 자동화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잠시 한 15분 정도 이야기 나눌 시간 괜찮으실까요? 딱 이렇게요. 아, 구체적이네요. 네, 산업이나 문제점 같은 키워드만 바꿔서 반복 사용할 수 있게끔 딱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 클로징은 이제 명확하게 미팅 시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혹시 수요일 오후나 목요일 오전 중에 언제가 편하실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묻는 거죠. 와, 굉장히 체계적인데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준비를 잘해도 거절은 당연히 나올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미 다른 거 쓰고 있어요. 이런 단골 멘트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거절 처리 시나리오도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자료에서는 이것도 명확한 흐름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상대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그냥 끊어버린다. 그럼 미련 없이 다음 통화로 넘어갑니다. 네, 미련 없이.
둘째, 바로 수락하면 그럼 땡큐죠. 미팅 잡고요. 셋째, 이제 경쟁사 제품 사용 중 같은 일반적인 거절이 나오면 이때 준비된 답변을 쓰는 거예요. 뭐 플래시카드 같은 걸 활용해도 좋다고 하고요. 플래시카드요? 네, 그걸로 응수하면서 다시 한번 미팅을 요청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 그러시군요. 잘 됐네요. 사실 저희 고객사 중에도 그 XYZ사 제품 쓰시다가 저희랑 협력하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잠시 시간 괜찮으시면? 이런 식으로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기회죠. 아, 두 번째 기회군요. 네. 근데 여기서 또 거절을 당한다. 그러면 그제야 대화를 좀 열고 거절 이유에 기반한 질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제야 질문을. 네, 보통 그 XYZ 경쟁사 고객들은 A나 B 같은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던데 혹시 뭐 이런 식으로요. 내 전문성을 보여주면서 탐색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먼저 가치를 제시했으니까 이제 좀 깊이 있는 질문을 할 자격이 생긴 셈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순서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미팅을 다시 요청하는 겁니다. 핵심은 무작정 질문부터 던지는 게 아니라 가치를 먼저 전달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말을 달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경험이 좀 쌓이면 이 프레임워크를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소개랑 연락 이유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상대방 반응을 좀 본 다음에 미팅을 요청한다든지. 아, 물론이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익숙해지면 얼마든지 변형하고 응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통화의 주도권을 내가 유지하고 상대방에게 먼저 가치를 제공한다는 그 기본 원칙,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콜드콜링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률을 높이는 열쇠는 결국 가치 제한 프레임워크처럼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가치를 증명한다는 그 태도, 이게 중요하네요. 네,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과 준비, 뭐 대본 연습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플래시카드 준비 같은 걸 통해서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배울 수 있는 기술이죠. 결국 통제권을 잃지 않고 대화를 이끄는 힘,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콜드콜링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아, 오히려요? 네. 배우기가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 기술을 잘 익혀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콜드콜링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시도해볼 수 있는 작은 한 가지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배운 오프닝 한 문장 아니면 가치 제한 한 문장이라도 한번 소리내서 연습해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